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무원 준비하신 분에서 군무원도 9급은 강론이 안 나와요. 총론만 나와요. 그러니까 군무원 7급 정도는 이제 강론이 한 서너 개 나오고 그래서 강론은 이제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9급 준비거든 아니니까 이제는 총론만 배워요. 자, 그럼 행정법이 뭐냐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국내 공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내 공법은 국내에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었다는 얘기야. 국회가 공법이야, 사법이 아니라. 이 조직법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조직법은 따로 안 배워요. 그래서 조직자가 들어가면 그냥 다 건너뛰어도 됩니다. 예. 요 작용과 구제가 이게 중요하죠. 이 법을 이제는 우리가 일주일에 8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날 4시간, 그다음 화요일 날 오전에 4시간에서 8시간 해갖고 8주에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추석이 들어가 있는 주간은 휴강이에요. 못 내려와야죠. 저 그 예매 못해. 들어가면 벌써 앞에 뭐 몇만 명이 대기하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추석 한 주는 휴강하고 11월 첫 주까지 할 거예요. 그럼 8주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이 총론에 대한 그 시험의 특성은 처음에 배울 때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3법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이 세 가지를 기본 3법 그러거든요. 이거를 다 배웠던 전자에서 행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법 배운 적 없죠? 법대 안 나오셨잖아. 법대 나오신 분은 행정법이 되게 쉽죠. 근데 뭐 형법 배운 적 없고 민법도 배운 적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 머리가 뭐 나쁘다거나 뭐 노력을 안 했다거나 이래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3법 위에다가 행정법을 얹으니까 기본 3법의 베이스가 없어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행정법은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자, 오늘 나눠드린 게 행정기본법 하나 나눠드렸죠.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이 총 11개의 법률이 시험 범위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행정기본법이에요. 앞으로 11개 법률을 계속 나눠드릴 겁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기본법을 항상 책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갖고 다니세요. 40조까지 있는데 금년도 국가직 같은 경우는 3문제나 나왔어요. 물론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고 다른 선지에 들어가 있는 이 행정기본법 조문이 들어갈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처음 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 하신 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오늘 강의 4시간 들어도 하나도 몰라요 뭐가 뭔지. 그 다음에 내일 또 오전에 4시간 들어도 하나도 몰라요 뭐가 뭔지. 그거 아니에요. 앉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오늘 그 OX 문제 나눠드렸죠. OX 문제 그것만 반복적으로 풀으세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 내일 오전까지 하는 범위까지 그 문제가 담겨 있어요.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은 그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풀지 말고 그냥 문제 읽고 답지 옆에 놓고 읽으세요. 답지. 문제 읽고 답지 읽고 문제 읽고 답지 읽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 한 문제를 한번 푸는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게 복습이 다야. 이 교재 배운 거로 이 교재를 다시 복습 못 해요. 왜? 나가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 못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 공부를 좀 잘하신 분이라면 제가 이제 칠판에 써드리는 게 있어요. 요약해드리는 게 그거는 여러분 빈노트에다 적어서 나중에 복습할 때 저녁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글씨로 써갖고 그걸 노트에다가 한 권을 모으면 그게 여러분 서브노트가 되는 거야. 이 서브노트라는 말은 요약집이 아니라 요약집은 뭐 사면 되지 서점 가서 서브노트는 자기 언어로 자기만의 글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쓴 서브노트는 여러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서브노트야. 자기만의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복습은 여기다 적어 드리는 거 제가 이건 꼭 중요합니다. 이거 꼭 적으세요. 그런 건 적으시고 그다음에 OX 그거 반복적으로 풀고 그게 복습 다야. 이 교재를 다시 복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저는 제 프로필은 맨 앞에 그 앞장 뒷면에 나오죠. 저는 충청남도,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란 거,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주치원읍,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죠. 근데 자란 건 주로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천안에서 다녔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대전 아세요? 대전? 네, 대전서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서울서 다녔고, 그다음에 군복무는 40개월 했어요. 많이 했죠. 국가에 충성해야 되니까. 40개월 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에 피시냐면
제 교재도 쓸데없는 게 또 많아요. 제 교재도.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세요. 보지 말고 읽지 마시고. 예, 시험은 나올 것만 나와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럼 행정법은 이 총론에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법조문하고 이 판례 두 개만 주구장창 물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론은 사실은 그 판례가 맞는 법리예요. 법리. 그래서 그 법리만 여러분이 챙기시면 되는데, 자, 이게 법조문 이제 11개 법을 제가 나눠 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구나. 다다음 달 11, 12월에 오전에는 이제 법조문 특강을 할 거예요. 법조문만 출제된 문제 갖고. 그래서 이제 판례는, 자,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송은 1심, 2심, 3심 그래갖고 3심제를 취하는데, 자, 1심이나 2심, 2심이 고등법원이거든요. 그건 판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이렇게 줘요. 이걸 주고 1번부터 20번까지 다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방직은 25문제예요. 소방직은 과목이 3과목밖에 없어서 5문제 더 늘렸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25문제입니다. 행정법도.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만약에 점수가 동점이야. 그러면 전공 과목 우선으로 뽑아요. 동점인데 국어는 여러분 잘 봤어. 근데 이 친구는 행정법을 여러분보다 더 잘 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친구가 뽑히는 거야. 국가직에 금년도 적용되는데 지방직엔 내년부터도 지방직에도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전공 과목은 행정학과 행정법을 말하는 거야. 행정법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내년 합격해야 돼. 내후년 가면 이제 한국사 없어지고, 그렇죠? 25문제씩 5문제씩 더 늘어나고 그래갖고 빨리 합격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가 판례에 의하면서 판례만 갖고 이걸 골라라 이거예요. 20번까지. 그래서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때 판례는 대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우리 교재 보다면 대결 이렇게 있는 건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한 거고, 대판은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거예요. 다 세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 헌재는 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시험에서 말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1심 법원, 2심 법원 건 다 날려야 되는 거야. 뭐 여기다 담지도 않았지만, 혹시 다른 교재 선생님한테는 고등법원은 판례를 갖다 담아놓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교재도 있어요. 에듀윌 교재. 저 서울 에듀윌도 강의하거든요.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판례 그러면 딱 세 가지야. 대법원의 결정, 판결, 헌재 결정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는 법조문 외우는 거하고 판례 외우는 게 행정법 공부 다예요. 자, 근데 이거 외우실 때 대법원 거 헌재 거를 나눠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대법원 거, 이건 헌재 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뭉뚱그려서 그냥 판례 세 가지 정도 외우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행정법에서 그럼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의 행정법인데, 도대체 행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아직까지는 이거 판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직 판살 필요 없어요. 자, 행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옛날에 그리고 참 이 통합이론반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심화 내용은 심화 이론반에서 배우고 기본적인 거 배우는 거야. 예. 자, 그다음에 이 왕이 있을 때 절대 왕정이죠. 여러분 절대 또는 전제 왕이란 건 뭐냐면 국가의 권력을 왕 혼자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절대 권력, 전제 권력 그럽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의 저항을 받죠. 이 시민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갖고 있는, 즉 재산을 갖고 있는 교양 있는 자, 즉 돈이 많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강남 대치동에서 자랐으면 서울대 갔겠지, 그렇죠? 근데 대치동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강북집 팔아갖고 대치동 전세 못 들어가. 대치동 전세가 더 비싸.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뭘 받는 거야? 교육을 받는 거야. 이 교육을 받아갖고 얘네가 뭔가를 알게 되니까 얘한테 대든 거죠. 이게 시민혁명이야. 자,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권력이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규범을 만드는 입법권이 또 따로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권, 재판권이 따로 나오고, 자, 나머지 국가권은 절대 권력 중에서 입법권 빼고 재판권 빼고 사법권 빼고 나머지를 행정이다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라는 개념은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이에요.